부구88H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기만 하면 화장실로 급하게 달려가야 하는데 바지도 내리기 전에 황당한 일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성적인 설사와 또 변비와 설사의 반복, 복통, 그리고 복부 팽만, 부글거림 등의 불편함과 잔변감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명치 끝에 통증이 느껴지고 역류 증상이 있고 가스가 잘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그리고 속쓰림과 경련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며 트림을 자주 하고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배가 살살 아프기도 하고 식욕도 없고 무엇인가가 차오르는 듯하며 소화도 되지 않으며 배가 가득 찬 기분이 들기도 하며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 하기도 하고 심하면 대변 색깔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세요? 장 근육 자체가 약하면 대변이 밀려 나오는 힘이 약할 뿐만 아니라 장 안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새어나와 모든 장기에 스며들며 해를 미치게 되며 나아가서는 인체 전신의 장기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궤양이나 종양, 암 같은 진단은 쉽게 나오지만 이런 증상으로는 병원에 가면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모두 땡땡땡 증후군이란 이름으로 신경성이라고 하지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왜 생길까요? 소장과 대장의 기능성 장애에 관한 질병은 20%나 되는 가장 흔한 소화기 질환입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먼저 스트레스에 의한 자율신경실조가 되어 신경이 조절 안 되고 비교적 신경질적이고 정신사회적 요인과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식사 도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바로 속이 굳어지면서 급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장에는 신경다발이 있어서 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장의 연동운동 이상이고 감각 이상, 또 세균 감염 후에도 지속되는 저등급의 염증, 그리고 면역체계 이상, 장내 미생물 무리의 변화, 유전, 소인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 점막이 유해균으로 인해 파괴될 때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많으나 주로 20대에서 40대에 많고 성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 환경이 나빠지는 이유로는 먼저 장의 연동운동이 약해져서 장내 변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또 먹거리를 주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를 즐겨 먹고 탄수화물, 특히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는 분, 그리고 단 음식과 또 약을 많이 드시는 분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아울러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면 이렇게 장 환경이 나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익균이 살지 못하고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장 점막을 파괴하여 많은 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큰 창자, 대장 내 세균은 섬유소 같은 다당류를 단세 지방산으로 소화시키며 지방산 생성으로 인해 높아지는 장내 산도는 대장에서 중탄산을 준비하여 중화시킵니다. 또한 장내 세균은 많은 양의 비타민, 특히 비타민 K, 비오틴을 생성하고 이는 혈액을 통해 흡수됩니다. 장내 비타민의 생성량은 매우 적지만 비타민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 중요한 공급원이 됩니다. 장내 세균이 생성되는 가스는 방기의 원인이 되는데 소화되지 않은 다당류를 장내 세균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또한 장내 세균충에 대해 이미 만들어진 교차 반응 항체는 실제 감염원이 장으로 들어와 체내로 침입하여 감염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에서는 유익균이 600조에서 1000조가 있어야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그 유익균과 중간균은 약 85%, 그리고 유해균은 15%일 때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 부족하거나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의 수가 부족하면 부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생겨나고 그 가스가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여성 호르몬과 만나 자궁의 근종을 만들고 대장에서는 용종을 만들기 때문에 장 세균이 잘 살도록 장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장은 테니스 코트 2개만한 넓은 면적에 600조나 1000조의 유익균을 뿌린 다음
그것을 똘똘 말아서 내 뱃속에 넣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육모의 점막에 상처가 나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 기능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을 먹지만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세균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십이지장을 통해 내려갈 때에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에 의해 거의 사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산균을 먹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산균을 먹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유익균에 먹이를 넣어주어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요즘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 환경을 개선하려면 장에 달라붙어 있는 숙변을 제거해야 합니다. 숙변이 장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장이라는 기관의 구조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장 안쪽에는 육모가 촘촘하게 있는데 이 육모가 장내에 영양분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흡수할 수 없는 과도한 음식 찌꺼기와 몸에 불필요한 독소가 육모 사이에 남아 있어서 장내 노폐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숙변입니다. 시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아닌 정말 많은 고객들이 먹어보고 인증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릇에 찌들어 있는 음식을 찌꺼기를 씻어내는 작용을 같이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양은 냄비같이 장이 얇거나 노인의 이완된 경우는 씻을 때 강한 수세미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수세미 스폰지를 사용하며 세제도 약한 것을 사용합니다. 스텐류의 냄비는 우선 물에 불렸다가 초록색 수세미에 세제를 쓰기도 하고 철수세미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는 스텐 냄비 정도이고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는 양은 냄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숙변 제거 방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효과도 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임의 장환경 개선 프로그램은 많은 고객으로부터 극찬을 받고 효과를 인증받은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래된 변비,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는 대장의 용종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텐류의 냄비는, 즉 오래된 변비는 우선 물에 불려야 하는 것처럼 알로주스라는 제품을 먹고 불린 다음 초록색 수세미는 노회정이라는 제품으로 긁어내야 하며 세제는 복합표본정이라는 제품으로 깨끗이 씻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텐 냄비도 얇아진 곳은 스텐 자체를 덧대어서 사용하듯이 장의 탄력과 강도를 주는 것이 칼슘 비타민입니다. 즉 장근육 자체에 탄력을 주고 실조되어 가늘어진 신경을 강화시켜주는 칼슘과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제품 로에정과 또 장벽에 붙어있는 숙변과 함께 영양분의 재흡수와 미네랄 합성을 돕고 장내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복합표변정을 섭취하면 장이라는 기관은 언제까지라도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으로 건강하고 훌륭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질환, 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리고 대장암, 직장암까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의점은 사람의 얼굴 모양이 틀리고 다리 길이가 다르듯이 장의 모양과 길이, 넓이,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량을 2알이나 3알에서 식후 시작하여 복용량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설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설사하기 직전의 양이 바로 나의 적정량임을 알고서 복용하게 되면 알로에는 우리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건강과 미용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장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섬유소가 많은 야채를 양상추나 당근, 오이, 현미, 율무, 보리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사는 천천히 부드러운 음식 위주 섭취하고 콩은 장내 가스를 생성하므로 당분간 자제하고 커피, 차, 탄산음료는 자제하고 유당 분해 효소가 결핍된 우유, 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숙변을 제거하고 장 환경을 좋게 하여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유익균의 먹인 올리고당도 듬뿍 넣어주면 유익균이 빠르게 증식되며 모든 장질환을 개선시켜 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진단이 나오지 않으므로 신경쓰기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연치료로 치료하는 방법이 정답입니다. 자연정혈요법인 사열이란 치료법으로 소화기관에 피 흐름을 막는 어혈을 뽑아주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사열 자리에서 어혈을 뽑아주십시오. 먼저 그림 이 기본 혈자리인 신장혈과 공동혈, 직장혈을 우선 사열하고 다음 그림 1의 대장혈과 소장혈, 위장혈, 그리고 뿌리혈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좋으셨다면 구독, 시청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과 공유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